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2차 대공세를 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선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등의 주장에 따르면 그거 지금 다 격퇴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 때도 이거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 지금 러시아군의 병력이 크게 우위에 있지 못한 데다가 방어의 이점, 그리고 오랫동안 참호를 파놓고 요새화해 해놓은 이런 방어의 이점,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기에는 러시아군의 병력이 너무 적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종 예비부대인 6연합군, 육군을 지금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뒤는 없다라는 그런 건데, 이제 정말 러시아가 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군이 준 이런 화포라든지 다른장 로켓이라든지 또 서방 세계에서 아주 다양하게 준 이런 무기 체계들이 속속 전장에 투입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러시아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 그리고 마리우폴에서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하고 지금 러시아군이 진입해 들어갔는데, 이제 아조프스탈로 들어갔답니다. 이제 곧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지옥도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 아조프스탈 내의 시가전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보겠고요.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이 불법 승인 미승인국이죠. 여기에서 전시 동원령을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국제전으로 비화될 위기에 있는데, 제가 어제 루마니아군이 지금 동원이 되어서 국경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폴란드군까지 지금 또 집결을 했습니다. 대규모 훈련을 국경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관련 소식들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일단 4월 29일 전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자는, 즉 러시아군의 전사자는 200명, 전차는 16대 파괴, 장갑 차량은 36대 파괴, 야포 8문 파괴, 대공무기 1문 파괴, 그리고 항공기 2대 격추라는 전과를 올렸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자, 러시아가 이지움 축선 공세를 모두 실패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지움 축선이 바로 지금 제일 핵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세를 지금 한 세 방향으로 지금 뻗쳐나가서 공세를 했는데 다 실패했다 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마린카, 즉 이 도네츠크 쪽에서 나와가지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기동로죠. 이 마린카를 빼앗겼죠. 그 마린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린카 뒤쪽으로 우회 기동을 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그 우회 기동 전부 다 격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 다시 물러나서 이제는 안 되니까 드론을 띄워놓고 포격만,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의 참호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드론을 띄워놓고 포격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요새화된 참모가 뭐 포격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벙커버스트를 꽂지 않은 이상 이거 뭐 해결이 안 되겠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력 집결 예상지에 대규모 포격전을 감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포격이다 하고 폭격이다 이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는 포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전선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격권 내에 있으니까. 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공기가 들어가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폭격, 그리고 포를 쏴서 때리는 것을 포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포격을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속속 예비 부대들이 와서 이 집결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전선 바로 이선에 지금 집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의 집결 예상지에다가 계속 포격을 해서 집결을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는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뭐 완전히 똥줄이 타는 거죠.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러시아 공세가 실패했다.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서 완전히 확 밀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뒤로 빠지면서 루베즈노예를 내주고, 그리고 강을 건너서 100m짜리 폭의 강을 건너서 다리를 다 끊고 리만이라는 작은 마을에다가 지금 방어선을 치고
방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러시아가 밀어붙이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쫓겨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슬로보잔스키의 반격 작전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 하르키우 북쪽에서 지금 밀어내고 있다라는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멜리토폴 일대의 철도를 마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멜리토폴이 철도 그리고 도로 완전히 지금 이 남부 지역의 이 교통요 중지죠. 그래서 그러나 이 철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자산인데 우크라이나 자신들은 이걸 깨부수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이제는 뭐 이 남부 이 전선에서 뭐 최후의 결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복구를 어떻게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뭐 아끼고 말고 할 게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는지 이 지역에서 철도의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공격을 해서 그런 철도를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멜리토폴에서 철도가 마비되면 이 북쪽으로 해서 자포리자를 지금 때리고 있는 이 부대들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될 테고 여기에서 지금 베르단스크, 마리우폴 쪽으로 지금 보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급이 안 될 테고 이 드네프르강 남쪽에서 전투하고 있는 배치되어 있는 부대들의 보급이 잘 안 될 텐데 이제 러시아군이 이 남부 이쪽에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진입에 성공했는데 완전히 전략 폭격기의 폭격까지 동반해서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크리프리 쪽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이 헤르손주 쪽에서 이 공세가 둔화되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이야기는 이 헤르손주 전역에서 공세가 둔화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공세는 완전히 지금 무뎌지고 있고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돈주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전쟁연구소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돈주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며칠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정황까지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을 수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소식 또 첩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현궁 대전차 미사일, 신궁 지대공 미사일. 지금 현재 이 전쟁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무기가 바로 이 러시아의 탱크들을 그냥 마구마구 박살내고 있는 미국의 제벌린이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전투기들을 항공기들을 마구마구 격추시키고 있는 미국의 스팅어 뭐 이런 것들인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미국의 제벌린하고 외형이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미국의 제벌린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해서 제벌린보다 압도적으로 싸면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소스에서 지금 전장에서 한국의 현궁 미사일이 보인다. 이런 소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신궁 미사일이 보인다. 이런 소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방사청에 질의를 한 겁니다. 해봤더니 이 지역에 지금 우리 현궁이나 신궁이 갔냐? 라고 방사청에 질의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네요. 4월 7일 날 답변인데 이게 지금 이제서야 지금 나온 겁니다. 신궁을 에스토니아 수출하기 위해서 예비 승인 관련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토니아. 지금 에스토니아는 발트 삼국으로서 그 발트 삼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에스토니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사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를 거쳐서 혹시 이 신궁이 이제 프랑스의 미스트랄 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데 이게 지금 에스토니아를 거쳐서 한번 쿠션을 주고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또 여기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죠. 제벌린보다 더 좋은 거. 이 현궁을 슬로바키아에 수출하는 예비 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그래서 이거 슬로바키아에 수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슬로바키아는 지금 뭐 전차, 장갑차, 자주포 할 것 없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죠. 우크라이나 국경을 하고 있고 혹시 슬로바키아에 쿠션을 한번 주고 현궁이 현장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디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슬로바키아가 지금 많은 무기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들의 이 인벤토리가 비어서
그러면 기왕이면 좋은 거 사자 해서 현궁을 사는 건지, 또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도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구소련제 무기 다 주고 나서 이제 뭐 비었으니까 새로 사놓자 해서 신궁을 사서 그들이 쓰기 위해서 샀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쓴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는 용도로 썼는지, 아니면 미국이 이걸 설계를 해서 한국과 뭐 이런 나라들 동원해서 이렇게 삼각 무역을 지금 삼각 트레이드를 시킨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나가면은 이 동유럽 또는 서유럽 이 뭐 군비 증강 도미노가 발생할 텐데, 여기에 우리 무기들이 활약을 해야 됩니다. 괜찮은 무기들이, 특히 지상 장비들이 우리 한국제는 대단히 좋아요. 이게 사실이기를 기대하면서 혹시 더 정확한 첩보, 또 더 많은 첩보, 또 그것이 조합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대한 어떤 공격도 하지 않고 봉쇄만 하겠다던 러시아군.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28일부터 29일 사이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집중 공세로 아조프스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대규모 포병과 전략 폭격기의 지원을 받은 지상 부대를 투입해 현지 시각 4월 29일 오전 아조프스탈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마리우폴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마리우폴 외곽에 배치된 BM-27 그리고 BM-30 등 대구경 다련장 로켓은 물론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의 화력 지원까지 받으며 아조프스탈 제철소 내의 우크라이나 수비군을 압박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제철소 내의 임시 병원 시설로 상호 적대 행위 자제를 합의했던 병원에 항공폭탄을 쏟아붓는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공세를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철소 북쪽 방어선을 포기하고 제철소 중심부로 들어가 방어선을 재편성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화력 지원이 뚫어진 돌파로를 따라 별다른 전투 없이 손쉽게 제철소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부터 아조프스탈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며 봉쇄를 통한 고사작전에 집중하겠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모스크바의 이 같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데니스 푸실린 국가수반은 5월 9일까지 도네츠크 전역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고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겠다라며 열흘 이내에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28일 야간의 전투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제철소 중심부로 퇴각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다량의 탄약과 물자를 보급받아 재정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양측 병력이 섞여 화력 지원이 어려운 시가전이 시작되면 과연 러시아군에게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러시아 측의 무리한 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 아조프스탈 제철소 여기에 3,0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군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아조프스탈 제철소의 크기를 이제 위성으로 이렇게 재봤더니 가로, 그러니까 동서로 3.2km, 그리고 남북으로는 세로는 2.03km, 꽤 크죠. 여기에 3,000명 정도의 병력과 1,000여 명의 시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또 수백 채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요즘 뭐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같은 그런 뭐 현대적인 건물이 아니고 정말 뭐 오래전에 소련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고색창연하죠. 이런 건물들이 수백 채가 있는데, 이 수백 채 중에서 그래도 좀 이 사물을 보던 그런 건물들 중에 하나를 임시병원으로 쓴다. 그래, 이건 좀 서로 간에 때리지 말자라고 합의를 보았던 그 임시병원에 당연히 민간인들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를 폭격기를 동해서, 백파이어 폭격기를 동해서 때려버렸다 이겁니다. 아니 뭐 정말 뭐 이렇습니까? 그리고는 백파이어 폭격기로 어마어마한 폭격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움츠러들죠. 그러면서 아조프스탈 제철소가 보면 북쪽과 서쪽은 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은 바다죠. 그리고 이제 동쪽이 그 육지로 이어져 있는데, 그 동쪽으로 지금 파고 들어왔는데 동쪽의 북쪽으로 파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 일부를 내주고 지금 이제 중앙을 주 방어선을 치고 거기서 이제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곳의 시가전, 야, 이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수백 채인데 하나하나를 전부 클리어해야 되는데 이거 클리어 되겠습니까? 부비 트랩 어마어마하게 설치하겠죠. 그리고 뭐 장애물 엄청나게 설치하겠죠. 이걸 과연
시가전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도로만 점령하면 되는 전차, 장갑차 이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전부 클리어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러시아군에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이게 5월 9일 날까지 다 끝내 라고 하는 이런 스탠딩 오더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 아닌가. 그냥 애초에 그냥 봉쇄한다고 했으면 봉쇄만 하면 될 텐데, 아니 봉쇄해보니까 지금 헬기로 와서 보급해주고 하니까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한 이 도네츠크 측에서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러시아 측에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모든 남성의 출국을 금지한 가운데 나토 지상군이 몰도바 접경에 증강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움직여 우크라이나 서부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루마니아군이 국경지역으로 긴급 출동한 가운데 나토 역시 이 지역으로 지상군을 급파한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현지 시각 4월 29일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루마니아 정부와의 합동 브리핑 형식의 보도 자료를 내고 나토 지상군의 일부로서 폴란드군 병력이 루마니아에 투입되었으며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대대적인 군사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정부는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훈련이지만 군사작전의 성격이 강하므로 시민들은 부대와 장비의 이동과 움직임에 대한 촬영과 온라인 게재를 삼가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나토 동부 국경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폴란드군뿐만 아니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등의 병력도 참가할 것이다 라며 이들 병력은 최근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련 붕괴 당시 몰도바에서 슬라브계 주민들이 떨어져 나가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정확한 인구 통계조차 나오지 않아서 35만에서 47만 사이의 인구를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유사 국가인데요. 이곳을 움직여 수천여 명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서부를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와 나토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동유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사 국가죠. 지금 그러니까 이 반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몰도바가 이제 이걸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 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친러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러시아군이 그동안 1,500명 정도 있었고 지금 더 이제 전쟁 직전에 증강돼서 한 3,000명 정도 러시아군이 있으니까 그 러시아군이 보호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가 때릴 수가 없죠. 그리고 몰도바는 친루마니아계 그리고 루마니아 계통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루마니아하고 합치자 이제 이런 주장도 많고 그런데 친러 그리고 친서방 이 정권들이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스탠스를 못 잡고 있던 나라인데 지금 몰도바의 정권은 친서방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루마니아 군과 미군이 우크라이나,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3개국이 딱 만나는 꼭지점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데 폴란드군까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이 트란스니스트리아하고의 접경에 들어갔죠. 그래서 합동 군사훈련을 한 달 동안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주장하는 자기네들이 군대가 한 5,000명 된다고 해요. 그 5,000명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죠. 만약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수도 쳐버리면 되니까 수도를 어떻게 치냐? 명분은 몰도바가 우리 반란 세력들 우리는 능력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또 전쟁이 뭔가 우크라이나에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최소 한 달만이라도 묶어두기 위해서 지금 폴란드군, 루마니아군, 미군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그 나토 전체가 다 들어와서 이 무력 시위를 할 텐데 푸틴이 이런 곳에서 괜히 무리 안 하길 바랍니다. 진짜 그러다가 3차 대전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아주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 9일이라는 시한에 쫓기며 너무 빨리 예비대를 투입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무섭게 밀어붙이던 러시아군의 공세가 한풀 꺾이고 하르키우 북쪽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를 공략하기 위해 이지움 축선의 주요 정착촌들에 대한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기동부대의 공세를 중단하고 포격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틀간 이지움 서쪽의 벨리카 코미슈바하, 바라벤코보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는데요. 엄청난 포병 지원을 받은 전차부대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효과적으로 격투해 방어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세는 지난 일주일간 격전이 계속된 마린카와 아우디브카, 포파스나야, 루베즈노에에서도 실시됐는데요. 이들 지역에서의 공세는 모두 격퇴했고 루베즈노에에서는 시가지로 진입했던 러시아군이 시외곽으로 쫓겨났다는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국경 밖 예비대였던 제6연합군의 슬로보잔스키 공격에 대응해 하르키우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공세작전을 감행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적극적인 공세로 하르키우 북부 국경지역의 러시아군 장악지역 상당수를 탈환하고 제6연합군을 국경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세가 곳곳에서 돈좌되고 진격이 막히자 기동부대로 방어선을 직접 치는 대신 거리를 두고 정찰 자산을 집중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진지 위치를 확인한 뒤 포격을 집중하는 전술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대대적인 포격으로 탄약 재고가 점점 떨어져가는 러시아군의 공세도 이제 슬슬 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예봉이 꺾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까지만 버티면 이제 러시아는 기력이 다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또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기력이 상승할 것 같다. 왜? 이제 미국 무기들 또 독일제 무기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메랄레스, 하이마스 이런 미국제 최첨단 야포 화포들이 화력을 지금 투사하기 시작하니까 러시아군이 정말 미국 무기하고 직접 싸워보는 것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겠죠. 대리로 이라크가 싸우고 해서 박살나고 이런 건 많이 봤는데, 러시아군 자기네들이 직접 미국 무기하고 싸운 거, 이거 지금 싸워보니까 이야, 미국 무기가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그냥 번쩍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라벤코보에서 조금 북쪽에서 치고 나갔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확 치니까 뒤로 23km 밀렸다가 다시 조금 거기가 자보디죠. 그래서 다시 밀어서 자보디는 회복하고 이제 더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자보디까지만 회복하고 더 이상 못 쳤다. 그래서 18km를 뺏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게 바로 벨리카 코마슈바하라는 곳인데, 결국 그 벨리카 코마슈바하를 못 때렸다, 못 먹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정착촌 하나, 정착촌이 우리로 치면 이제 동 하나죠. 그 동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안 되더라. 어마어마한 기동부대를 투입했는데, 그래서 이지움 축선의 그 축선 중에서 북쪽 지역에 있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돈좌되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루베즈노예죠. 그 루베즈노에서 방어선을 치고 있다가 러시아군이 워낙 북쪽에서 동쪽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도저히 안 돼서 우크라이나군이 강 건너 뒤로 빠지고 거기 다리를 끊고 뒤에 리만이라는 도시 조그만 마을에다가 이제 방어선을 쳤는데, 그런데 못 건너온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남쪽에서 도와주러 온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결국 그 어마어마한 공세를 이 다리가 끊기고 이럴 때 배수의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 있던 본대는 건너갔는데 소수의 잔류병들이 그 러시아군의 공세를 다 막아내고 도시에서 루베즈노에서 쫓아내었다 이겁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와 워싱턴 소식통들 그리고 ISW의 주장인데, 러시아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러시아군이 쫓겨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러시아군 정말 전투력.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내일 여러분들께 러시아군의 상황, 러시아군이 또 재편성된 거 이런 거, 러시아군의 군사적 이 맷집, 내구력, 그리고 현재
남은 병력들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병력들이 어디서 재편성하고 전부 다 제가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병력들도 전부 체르니우에서 키우에서 수미에서 한 번씩 전부 박살이 나가지고 재편성해서 다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박살나서 재편성했다 그건 뭡니까? 신병들 집어넣어서 지금 팀웍도 안 맞고 전투도 잘 못하는 애들 집어넣어서 지금 그냥 억지로 끌고 온 애들 아닙니까? 그리 잘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 알려드리면서 이번 주말만 잘 넘기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기쁘고 화끈한 소식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것만 해도 뭐 대단히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또 뭐 제가 또 다른 소식들을 주말에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이 전황은 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계속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